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민주당 180석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15 총선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해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까지 끝까지 잠을 잘 수 없었던 박빙의 승부처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진을 고민정대 오세훈도 갑자기 막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함에 끝까지 개표를 다 보고 잠들었는데 결국 180석을 해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검찰과 언론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180석을 만들어줬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아쉽게 3명의 국회의원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합치면 183석이에요. 엄청나죠. 정의당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한 190석 가까이 됩니다. 자,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흔들고 검찰이 흔든다고 해서 우리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흔들릴 때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을 함께 지켰습니다. 이들은 유시민 이사장을 공작으로 담그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까지도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들의 나쁜 짓은 언제 또 얼마나 악독하게 진행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됐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취하지 마라. 시작은 지금부터다. 대구 경북 초토화됐습니다. 부울경도 초토화됐습니다. 그나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몇 명이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금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80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국민들이 안겨줬습니다. 이젠 그 힘을 제대로 쓰길 바랍니다. 쓸 수 있는 힘을 제대로 쓰라고 몰빵해 준 겁니다. 근데 협치니 뭐니 하면서 질질 끌려다녔다간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돌파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확실하게 이 개혁 법안들 다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대구 경북 TK는 답이 없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베풀어도 모른다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선거 공약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선도 남았고 다음 총선도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TK를 버릴 것을 조언합니다. 김부겸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김부겸 의원 때문이라도 TK를 조금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이제는 TK를 신경 써야 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울경 보시죠. 부울경도 저번 총선보다 의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울경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이 공항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고돈 시장이 얘기한 대로 한번 밀어줘 봤는데 된 게 제대로 없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핑크당을 찍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라는 여지가 조금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남권 신공항은 무조건 가덕도입니다. TK와 부울경을 완전히 분리해서 공략해야 된다.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야비한 짓이긴 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전라도를 적으로 돌리고 경상도를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던 이 전략 굉장히 주요하죠.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그 전략을 썼고 이 핑크색 쪽은 대대로 그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전라도는 다 합쳐봐야 인구가 경남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수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라도를 통으로 적으로 돌려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자, 하지만 영남을 통으로 적으로 돌린다라는 건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TK와 PK를 나눠서 공략을 한다라는 건 정치공학적으로 할 만한 장사라는 겁니다. 어차피 동남권 신공항은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부울경이 원하는 가덕도로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울경에 있는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음 대선, 다음 총선 때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가 움직이는 것은 민주시민의 아주 올바른 투표 행위입니다. 자, 이 올바른 투표 행위는 강남에서도 이루어졌어요. 본인들의 집값과 본인들의 세금을 지켜주는 세력에게 표를 던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입니다. 내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 송파 지역에 핑크색이 다 당선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바로 태구민, 태영호를 국회로 보낸 강남의 유권자 여러분들에게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대구 경북하고 똑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돼도 되는구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건이었어요. 자, 내 이해관계, 내 재산을, 내 돈을 위해서라면 탈북해서 4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도 국회로 보낼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랍구정동, 력삼동, 류년동 인민 여러분. 강남 유권자들은 4년 내내 조롱당할 것입니다. 뭐 그 정도는 각오하셨겠죠. 청와대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남 주민 여러분, 이 부탁은 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지역의 탈북자 새터민 아파트 의무 비율로 법제화 시켜주세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본 총선 서울 강남갑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구민 씨가 당선됐습니다. 냉전 시대의 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태구민 씨를 선택해준 강남 구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시대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 중인 탈북자 수는 약 4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1000여 명 내외의 탈북자분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추세입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복지와 특히 안정적인 거주지가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 복지에서도 다소 열의에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합니다. 강남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새터민 아파트를 넣어주세요. 강남 구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 반대는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남의 높은 생활 수준을 그분들이 삶으로 체험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중국의 조선족 분들도 귀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의 정착지도 강남에 넣어주시는 것 또한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남 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정치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태구민은 당선이 확정되자 본인의 공약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탈북자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원 추진하겠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 강남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뽑은 사람입니다. 감당하셔야겠죠.
탈북자의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원을 하겠다.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세금이 이상한 데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는다. 이것도 되게 무서운 얘기죠.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도 우리는 북송시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간첩이라는 게 걸리지 않는다면, 탈북만 한다면 무조건 대한민국이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만족하십니까? 아무리 개인의 재산, 돈 중요하다 하지만 태구민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강남, 송파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 자,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도 된다. 이번 21대 국회 4년이 TK 눈치 안 보고 강남권 눈치 안 보고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TK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불가능하다. 강남권의 부자들과 집 없는 서민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하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한둘 있다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는 TK를 대표할 만한 정치인도, 강남권을 대표하는 정치인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시고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180석 진짜 대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180석을 던져준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를 제대로 잘 보살피라고 국민들은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도 협치니 뭐니 따지면서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고, 검찰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간 진짜 국물도 없을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서 이렇게 압도적인 표를 던져준 것이 아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핑크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에 전부 다 올려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속도가 실려야 합니다. 200석이면요 대통령 기록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월호 때 박근혜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범진보 합쳐서 190석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희망이 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고소고발 당한 미통당 의원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보궐선거를 해야 될 곳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석인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200석이 달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은 날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 게다가 나이 어린 학생들이 무능한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겹다, 시체팔이 그만해라, 이따위 얘기하는 인간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 세월호로 하늘나라를 보낸 부모님이 또 세상을 등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겁니다. 내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고 팔꿈치가 까지고 코가 깨지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다친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바닷속에서 잠들어 버린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찌 피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라고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 아직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다음 날 오늘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180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청난 칼 한 자루 쥐어줬습니다. 휘두르십시오.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